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한편으로 끝내는 공무원 시험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은 국가직 교육행정이 있고요. 지방직 교육행정이 있어요. 자, 국가직 교육행정은 교육부와 국립대학교 행정실에 배치되는 거고요. 지방직 교육행정은요. 어디로 가요?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라고 있어요.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 많죠. 교육지원청이라고 또 하위, 그러니까 교육청 밑에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공립학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 행정실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간다? 공립학교 행정실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행정 그러면 공립학교 행정실로 가는 지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직 얘기하는데 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가 계속 보일까요? 네, 서울시도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미 지자체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직이라는 거는 교육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요. 지방교육청 단위로 공무원이 소속돼요. 그래서 이걸 지방직이라고 합니다. 네,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서울시를 일단 예시로 들고요. 다른 지역도 거의 다 같습니다. 교육청은 뭐 좀 다르게 뭐 되게 복잡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자, 교육청 시험에서는 교육행정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직렬도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직렬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시험 공고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공고, 그 다음에 경쟁률, 합격선 할 건데 여기서 다 찾는 법은 알려드리고 실제는 제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험 안내라는 게 있어요.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안내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데가 있고 안 나눠져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눠져 있죠. 지방공무원 시험 안내라고 여기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게시판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나쁜 게 뭐냐면 제목이 잘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날짜를 보고 찾아야 돼요. 자, 이 게시판에 시험 공고가 나온다. 경쟁률도 나온다. 네, 경쟁률은 이제 원서 접수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합격선은 어디 나온다? 필기 합격자 발표에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날짜로 찾아야 됩니다. 날짜로. 왜? 쌓여 있어요.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자체는 보통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월에서 3월 사이고 조회수가 많은 게 보통 관심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회수 많은 게 요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경력 경쟁과 공개 경쟁이 같이 들어있는 시험 계획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고요. 하나 열어는 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그러니까 경쟁률 보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원서 접수 이후에 원서 접수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 제가 계속해서 안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거예요.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많고 네, 5월 달이면 접수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응시원서 접수 결과 알림, 이게 뭐예요? 경쟁률이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에 합격선이 나온다 그랬죠? 요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딱딱딱딱 뭐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방직, 특히 지방직이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찾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조금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이거는 6월 달에 6월 1일자, 이건 아마 장소 공고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대충 보면 알아요. 여기서 이 조회수가 높은 게 어쨌든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자, 6월 30일 이게 응시율이에요. 응시율 100%입니다. 거의. 응시 자격 사전. 쏘리. 네. 응시 자격이 갑자기 왜 나왔죠?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2020년? 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 사전 예고한다고 하는 거. 이거 사전 예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방금 어디였죠? 네, 사전 예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 이제 응시율을 봐야 됩니다. 경쟁률, 아까 응시율 얘기 안 했는데 경쟁률은 원서 접수 현황이라 그랬죠. 응시율은 뭐냐면 실제 몇 명이 시험을 봤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몇 명이 시험을 보는지 알아야 이게 진짜 내 경쟁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중복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중복 접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몇 명이 왔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응시율. 근데 응시율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응시 현황 공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회수가 많죠. 여전히 중요한 것들은 조회수가 많아요. 그거를 일단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네, 일단은 받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네,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8월 달에 났습니다. 8월 달에 났기 때문에 여기 또 보면 제일 높은 거. 네. 아, 이건 일반직이네요. 아니네요. 아, 기반 공무원 9급. 요건가요? 네, 이게 제목이 가려져 버렸고 여기 있네요. 네. 아, 생각보다 조회수가 적어요. 합격자 발표인데도. 공개 맞죠? 합격자 발표. 여기 안에 합격선이 나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 맞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보시면 2020년 9급 공무원 시험 공고 합격선 경쟁률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위쪽에 있는 게 지자체예요. 그래서 지자체라고 해놨습니다. 지자체. 우리는 교육청이죠. 그래서 교육청 아래쪽 별도표라고 돼 있죠. 네, 아래쪽에 내리치면 이렇게 보기 편하게 다 있습니다. 시험 공고, 장소 공고, 그 다음에 경쟁률, 응시율, 합격선, 네, 최종 합격 서류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자, 시험 공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서울이 대표적인 거니까 서울부터 서울 걸로 해서 여러분들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여기서 찾으면 되고요. 한 가지 여기서 교육청은 접수하는 사이트가 다 달라요. 접수하는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접수 사이트도 이렇게 해놨는데 2020년도까지는 지금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 아시죠? 크롬 이런 거 말고 옛날 버전. 제가 지금 보는 게 크롬인데 크롬 브라우저 말고 옛날 익스플로러 버전에서만 접속이 되게 돼 있어요. 옛날 나이스 시스템에 이용하기 때문에 나이스 시스템은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고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오픈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픈 안 한다 그러면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지방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달라요. 눌러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크롬에서는. 예, 크롬에서는 아예 접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를 띄워놓고 이 페이지를 들어오신 다음에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주의사항이고, 자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직렬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먼저 좀 볼게요. 교육행정,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교육행정이에요. 근데 다른 직렬들도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전산도 있고요, 사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공업, 여기는 이제 기술직이죠, 기술직, 공업기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한 명, 두 명 있는 거는 고졸 전형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고졸 별도로 있네요. 자, 이건 아니네.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지자체 시험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행정 외에는 사실 다 기술직이에요. 대부분은. 사서 빼고는. 그래서 기술직렬에도 한 명, 두 명씩 뽑는데 이쪽이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점수가. 왜? 경쟁이 좀 덜하니까. 왜? 모르니까. 교육청에서 뽑는다는 걸 모르니까. 하는 일은 약간 달라요. 하는 일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기계, 기계, 전기, 토목 이런 건 주로 이제 기계실이나 전기실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거죠. 주로. 교육청 쪽은. 그런데 지자체 쪽은 전반적인 시설들, 토목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가로등도 봐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을 그냥 해보면 돼요. 우리가 교육청인데 길에 있는 가로등을 정비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면 된다고요. 그 생각도 못 하신다 그러면 정말 황당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고교죠. 고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만 따로 뽑는 전형이 또 있어요. 이거 원래 지자체에서 뽑는 게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뽑아요. 대신에 좀 빨리 뽑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 구급공채라고 하는 그때 같이 뽑아버려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은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두 번 있다. 보통 학교에서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 학교에서 알아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보통은. 근데 개인이 원래 시험 보기는 어렵고 졸업생들 중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몰라서 또 못 보시는 분이 있다 하는 거. 자, 이렇게 됩니다. 교육행정이 가장 주요한 직렬이다 하는 거고 지방지이기 때문에 거주 제한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인데 서울시인데 왜 있지? 서울시도 있어요.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거주 제한은 어디서 봐야 된다? 시험 공고에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모든 지역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인천, 경기 해가지고 1월 1일 이전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냥 서울시가 가장 헷갈리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른 거는 그냥 그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 인천, 경기에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또는 3년 이상 거주예요. 서울, 인천, 경기로 됐던 경우는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서울이. 그리고 경기도는 남부냐 북부로냐 나눠져 있어요. 남부냐 북부로냐. 그 다음에 3년 이런 거 없습니다. 인천도 3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된다. 어디서 봐야 된다? 시험 공고에서 봐야 된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험 공고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나머지는 거의 다 같아요.
1월 1일 이전부터랑 3년 이상 이건 갔는데 서울, 인천, 경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뭐 시험 공고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시험 과목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직렬이 같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은 해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같아요. 대부분은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딜 갈지 고민하는 거죠. 자, 지자체 시험하고 교육청 시험하고는 중복 접수는 돼요. 중복 접수는 돼요. 근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본단 말이에요. 2019년부터 시험지가 같아졌습니다. 같은 시험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사람이 뭐 분신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2021년도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접수는 가능해요. 접수는. 지자체는 지자체 전체에서 하나밖에 안 돼요. 서울, 인천 있으면 인천이나 서울 하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2021년부터. 그런데 교육청은 그거에 대한 발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접수가 지금처럼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네. 예, 이미 뭐 알려진 얘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중복 접수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건 그 다음에 알려드립니다. 왜 그런지. 자, 이렇게 시험 공고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궁금한 게 뭐예요? 경쟁률이었죠. 자, 경쟁률 원서 접수 현황이라고 했죠. 원서 접수 현황 이렇게 보면 몇 대 몇 이렇게 나오죠. 자, 교육청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중복 접수. 엄청난 중복 접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예요. 그래서 안 봅니다. 예, 안 봐요. 뭘 봐야 돼요? 실제 제가 그래서 아까 응시율이란 걸 봐야 된다고 했죠? 응시율. 그래서 응시율이란 걸 왜 봐야 되냐? 뭐라 그랬어요? 응시율이 이건 응시 자격이고요. 응시율이 실제 경쟁률이다라 그랬잖아요. 중복 접수가 다 되니까 쓸데없는 분들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응시율 50%밖에 안 나왔다. 50%. 응시자가 절반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자, 응시자가 3,958명이에요. 355명이죠. 대충 봐도 10 몇 대 1 정도밖에 안 되죠. 아까 20대 몇이었거든요. 확 줄어든다. 그래도 많이 응시했습니다. 3,000명 정도면. 교육행정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학교 가서 행정실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사실은? 저는 한번 계좌 뭐 내로 한번 가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살림살이를 하는 데가 행정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갈 일 없어요. 자녀 없으신 분들은 거의 가지도 않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교무실로 많이 하죠. 행정적인 거는 행정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학교 뭐 면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무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파트가 달라요. 그리고 또 단점이자 장점인 게 있어요. 또 일찍 출근하는 데가 있어요. 8시 반에 출근하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출근하고 8시간만 근무합니다. 8시간만. 그래서 몇 시에 퇴근해요? 4시 반에 퇴근해요. 4시 반에 딱 퇴근해요.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 9시에 출근하면 5시. 1시간이 없어졌어요. 뭐가? 점심시간. 교육행정은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아니죠. 9 to 6잖아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학교 행정실로 다니시는 분들은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합니다. 왔다죠. 네, 그 다음에 야근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야근할 때는 이제 뭐 회계감사가 나온다거나 회계 쪽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 행정, 교육행정은. 그래서 회계 일에 뭐 숫자가 잘 안 맞거나 이러면 그날 이제 뭐 발주서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야근하는 경우인데 거의 없다. 자, 야근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 수당이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게 본인이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할 때 보면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때 비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일반 행정은 야근도 많고 해서 그래도 급여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교육행정은 빨리 퇴근하는 대신 그만큼 없다. 그래서 뭐가 좋아? 워라밸이 가장 좋은 건 교육행정이다. 여자들이 가장 선호한다. 왜? 뭐 업무가 크게 막 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퇴근도 정시에 하고요. 아이들 키우고 이러려면 가장 좋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응시합니다. 굉장히. 여자분들이 많이 응시하는 게 교육행정이에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 인천 이런 데는 섬지역이 있어요. 섬지역. 섬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 자, 어떻게 배치를 하냐? 일단은 합격하고 나면요. 이렇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뽑아요. 남부, 북부, 경기도 남부, 북부, 인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체, 전라북도 전체 이렇게 통째로 뽑습니다. 뽑을 때
뽑고 나서 합격하면 500명, 뭐 400명 이렇게 뽑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망을 써요.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뭐 이렇게 쓴다 그래요. 그래서 성적순으로 쫙 배치하고 성적하고 주소지를 뭐 본다 그러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성적으로 하면 가장 불만이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하고 나면 내가 섬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또 약간 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섬지역 갈까봐. 본인 지역에 섬지역이 있다 그러면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되겠죠. 섬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특히 인천 지역이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응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중복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보면 네, 응시율만 나와 있고 참 안타깝지만 응시율만 나와 있고 경쟁률 하나 넣어주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죠. 나중에 합격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가 같다. 그러면 합격선도 네, 비슷하게 되겠죠. 합격선도. 자, 여기서 합격선을 보겠습니다. 응시율이었네요. 자, 합격선을 보게 되면 명단이 쭉 나오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합격선 해갖고 나오는 데는 이제 지자체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네, 여기 뭐 그렇지는 않고 찾아야 됩니다. 합격선 나온 데를. 합격자 명단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찾는 것도 어려우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제 블로그에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 모아놨어요, 이미. 제출 서류. 합격선이 안 나와 있네요. 합격선. 네, 이러면 난감해지죠. 합격선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딘가 다른 서류가 또 있습니다. 다른 서류를 찾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신 분은 그냥 여기서 합격선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약간 숨바꼭질처럼 숨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있네요, 보니까. 네, 뭔가 있는데 어서 제가 뜯어왔는데 부침 1에 있었네요. 부침 1에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획공고. 제가 휙 지나갔나요, 아까? 휙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부침이라고 다르네요. 다른 서류에 있나 봅니다. 다른 서류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여기 뭐 일단은 제가 이거 방송은 찾는 거는 위주가 아니니까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행정이 385.03입니다. 03. 자 355, 474 이걸 잘 봐야 돼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는 몇 배수냐가 중요합니다. 몇 배수. 몇 배수란 거는 원래대로 하면 딱 그 인원만 뽑아야 되죠. 355명을 뽑으면 355명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74명을 뽑았어요. 왜 더 많이 뽑았어요? 예, 더 많이 뽑고 면접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양성평등 인원까지 있어요. 양성평등. 교행은요, 교육행정은 양성평등이 많이 나옵니다. 양성평등 뭐냐면 한쪽 성의 합격자가 30%가 넘지 않으면 추가로 합격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예요. 다 남자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남자. 교육행정은 남자들이 더 추가로 합격된다는 소리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많이 합격되는 게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자도 그만큼 많겠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추가 합격이 돼요. 점수가 더 낮죠. 보시면 2점 낮습니다. 2점보다 1점 몇 점 낮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가 낮아도 합격할 수가 있다. 남자들은. 그래서 교행 쪽에 남자분들이 약간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왜? 추가 합격으로 되니까. 그렇다고 뭐 추가 합격했다고 100% 합격한다는 아니고요. 더 많이 뽑았잖아요. 473에 1.3배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배수, 1.3배수, 1.2에서 1.3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점수 355명이고 385점은 이 474명 중에 여자의 마지막 점수예요. 여자의 마지막 점수. 그래서 몇 등의 점수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양성평등이 떠버리면 몇 점이 점수인지 모르고, 여기 보세요. 장애인은 38명이죠, 여기. 그러면 이 249.44는 38번째의 점수예요. 근데 양평이 뜨면 도대체 몇 명을 더 추가 합격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수만 가지고 여자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자들은 어쨌든 385.03이 355등째의 점수일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뭐 450등 요 정도 될 수도 있죠. 450등이나 460등대 될 수 있으니까 실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딱 봐도 좀 낮죠. 385점. 왜냐면 서울시가 일반 행정이 390점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실제 합격자 점수는 이거 높을 수 있다. 390점이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여기서
몇 명이 떨어져요. 이 많은 인원이 떨어져야 되니까 355번째 점수는 390점대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390은 최소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 서울 지자체 시험하고 지자체 일반 행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몇 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요. 2021년도까지는 바로 조정점수예요. 조정점수. 조정점수가 지자체 점수랑 교육청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결코 낮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과학, 수학, 일반 행정, 그다음 교육행정에 있는 사복, 교육과 개론 이런 것들이 일반 지자체랑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교육행정만 가지고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 점수의 차이가 나서 점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주로 어떤 분이 있냐면 경쟁률하고 합격선을 비교하고 난 교행할래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걸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는 일을 가지고 하시는 게 나아요. 하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이 점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조정 점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격자가 몇 등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실제 합격자 등수의 점수를 모른다.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다른 직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사서랑 교육행정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뭘 비교해요? 363점 훨씬 더 낫네? 사서가 더 좋은 건가? 더 애들이 멍청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비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직렬은 진짜 바보들만 있나 봐. 이러면서 점수가 60점대야. 어려워서 60점대예요. 그 생각은 안 하죠, 보통.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변. 가장 합격하기 쉬운 직렬이 뭔가요? 점수 제일 낮은 게 가장 합격이 쉽죠.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려우니까 그만큼 점수가 하락으로 돼 있는 거지. 쉬우면 90점, 80점까지 올라가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지? 이렇게. 쉬워서 낮은가? 쉬운데 왜 낮아요? 쉬우면 올라가야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 서로 비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대가 이제 많이 따라왔어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달랐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교행 문제 따로, 지자체 문제 따로였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은 교행이 좀 낮아요. 그런데 교행 문제는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낮은 거겠죠. 이렇게 서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민원 좀 적고 소수 인원들만 근무하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교육행정 쪽이 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도 나는 야근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가면 됩니다. 지원을 받아요. 하도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교육청, 교육지원청을 거쳐가야 된다라고 공고가 났어요. 거쳐가야 된다고. 그런 것까지도 있을 정도면 기피한다는 거죠. 왜? 일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이 학교들을 다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평생교육과라고 그래가지고 학원들 관리하는 과도 있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행정 뭐예요?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직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직도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교육청 안내 있죠? 여기 보시면 기구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과가 많단 말이에요. 그 아래 또 있죠. 교육지원청 제가 얘기했죠. 교육지원청. 그리고 다른 것도 있죠. 교육원 같은 데도 있고 이런 쪽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도 갈 수 있고 여기에도 갈 수 있고 도서관 쪽은 이제 사서가 가겠죠. 도서관 쪽은. 도서관에 교육행정이 가는 경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사서들이 가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나 갈 때는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합격선 비교하지 마라. 필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정보는 여기 다 있다.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하는 게 나중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매뉴얼 같은 것도 올려놨어요. 원서 접수 매뉴얼 보고 하시라고.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그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시스템이 나이스란 시스템인데 이 나이스 시스템이 옛날 거라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학적부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생활기록부 다 들어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새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크롬이나 뭐 다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익스플로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하기도 힘들고 깔기도 힘들고 막 접수하는데 마감 시간 다 돼서 막 이거 깔다가 실패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중복 접수가 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 대신 하나 좋은 거 있어요. 원서 접수율이 다 같아요. 원서 접수 하루에 다 봅니다. 하루에 다 접수해버려요. 그래서 까먹지 않아요. 같은 날 접수하니까 까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경쟁률 볼 필요 없다. 응시율을 봐야 된다. 다른 데 응시율 한번 볼까요? 경기도. 네, 경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그냥 편합니다. 저기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백날 찾으러 다니시는 분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응시율이 60%, 네, 69%, 그 정도죠. 네, 경기도 좀 높은 편이에요. 따져보면. 인천광역시 한번 볼까요? 인천광역시. 여기 왜 높으냐 하면, 네,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뭐가 있어요? 거주 제한이 있어요. 거주 제한. 거주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는 분들 보통 응시를 안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쟁률까지 나왔네요. 응시율 63%. 60 정도가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60. 네, 60% 정도. 네, 8.2대1. 지자체는 10대1 정도 되는데, 네, 더 낮아요. 인천은 원래 좀 낮아요. 경쟁률 자체가. 그래서 요 정도 된다. 뭐 이건 뭐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합격선 할 때 말씀 안 드렸던 거 하나 있는데요. 경쟁률 이거 있죠. 8.2대1 뭐 이런 거. 여기서 실제 경쟁자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 경쟁자, 실질 경쟁자. 실질 경쟁자. 다 봤으니까 다 경쟁자예요? 아니에요. 과락 맞은 사람이 한 40% 나옵니다. 그래서 과락 40% 떼고요. 뭐 60점대 떼고 이러면 실제 경쟁률 2대1도 안 돼요. 2대1, 3대1? 많아야 3대1? 그 사람들이 그 상위권에 좀 몰려 있어요. 이렇게. 2대1 정도가 몰려 있어요. 3대1까지 가지도 않고. 그래서 2명만 제끼면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거. 2대1. 놀랍죠? 네, 놀라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요. 알아요. 이 점수대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애매하게. 60점대 계속 나오고, 시험 보신 분은 알아요. 나는 죽어도 60점대 나온다. 이런 분들은 영원히 합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80점대 넘어가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냥. 그게 그냥 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 요번 경우는 이제 9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이 나쁘면 80점대 이상이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내년에도. 그런데, 합격은 못하죠. 왜? 90점대 이상이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실수해서 틀리는 걸 뿐이에요. 실력은 왕성했는데 실수를 좀 해서 틀려서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있는 거예요. 근데 60점대가 운이 좋아서 80점대로 올라와서 합격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확연한 실력 차가 나오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정말 웃기죠. 그게 그래서 실제 경쟁률 얘기할 때는 2대1, 3대1도 안 된다 그래요. 진짜 과락 맞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와, 쉬웠어. 그런데 한 과목 과락 나요. 이거 망했다. 그냥 탈락이에요. 아무리 쳐다봐도 탈락입니다. 자, 과락을 주의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점수를 올리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경쟁률 뭐 보고 나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100% 떨어져요. 커뮤니티 가면 2월달 되면 교행할까요? 뭐 일행할까요?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말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자신감이 없구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짧게 전체를 다 한 번에 리뷰했는데요. 자, 중요한 거 거주 제한은 여기 보시면 공무원 시험 거주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 블로그 자꾸 홍보하는 것 같지만 홍보가 아니라 자료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서 그래요. 다른 데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사실은 다 했어요. 유튜브에. 근데 여러분 유튜브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거주 제한에 보면 교육청 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거. 그래서 시험 공고 난 죽어도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 무슨 독립투사들 같죠? 절대 안 볼 거야. 이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멍청한 답변 듣고선 멍청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고요.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3년 이상 살아서 된다 그러고선 접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시험 공고 1번 안 받고 2번 질문도 잘못했어요.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뭐 어쩌고저쩌고 거주 제한 되죠?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 교육청은 별도 난 걸 본인이 그냥 경기도 공무원 하면 저 같은 답변자는 그냥 당연히 지자체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 거주 제한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교육행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천시 만천까지로 교육청이 별도로 이렇게 1월 1일 기준으로 그냥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나머지는 같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요거 두 군데만 다르다 하는 거는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돼요. 거주지 제한 때문에 떨어지는 분이 한 지역당 두세 명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요. 모르면 어떻게 어쨌든 떨어졌는데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본인이 몰랐으니까. 그리고 하는 일은 이렇게 들어가서 지원청 가면 또 지원청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도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어디다 넣어놨는데 교육행정 거를 여기 하는 일에 보시면 네. 되는 법 하는 일에 보시면 교육행정에 뭐 실태 가지고 현직자가 써놓은 게 있어요. 퍼온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링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검찰직, 시청, 교도관, 교육행정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못 찾으면 참 낭패죠. 여기 연봉이고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지방교행. 네, 여기 있죠. 검색 비용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카페에서 누가 쓰신 걸 제가 링크를 했어요. 링크가 아니라 가져오기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건져가도 이 방송은 성공한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